단일 행정 체제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와 또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 부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도 핵심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 부활을 약속했고요. 또 지난 15일 토론 자리가 마련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직접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이시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양덕순 교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초자치 부활 논의의 전제죠. 2006년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과정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는데요. 그때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이라면 산남에 살든 삼북에 살든 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고요. 또 하나 사실은 내가 주인임을 알고 내 생각들이 도정 운영에 반영돼야 되는데 제왕적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즉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도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민주성이 후퇴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구성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거였는데 보니까 이제 기관 통합형 기초자치 모형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해보지 않은 용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만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행정을 맡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제주도도 기초의회 의원들만 뽑고 의원들로 하여금 직접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역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역을 운영한다면 갈등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과거 기초의회 의원들을 볼 때 뭐 역량이나 자질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단체장까지 기초의회에서 나오는 내각제 형태에 대한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당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할 때 기초의원들의 역량의 문제도 한 목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자질, 역량 충분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민들의 자치의식 역시 그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약간 기우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주도민들의 역량, 자치의식 믿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입니다. 이게 자치구역을 그렇다면 몇 개로 나눌 것인가 대한 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던데 토론회에서 뭐 5가지 정도를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학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현행 체제로 가는 방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추는 방법들이 있고요. 옛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는 남제주군, 북제주군 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로 공동체가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제주, 서제주군, 이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의 읍면을 통합한 6개의 시체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럼 자치구역을 조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구역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권하고 생활권을 이치시켜줘야 되고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지역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죠.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도모해야 되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산의 자주성이라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이 그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행정의 민주성이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치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그런 기준을 좀 적용해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자치구역 조정안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활자치 또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실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주에게 가장 부합되는 안을 연구진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초자치 부활 논의는 사실 10년 넘게 꾸준히 그렇죠. 제기돼 왔던 것 예. 아니겠습니까? 2017년에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맞습니다. 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분리 등에 대한 어떤 예.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진척이 없었어요. 예, 예. 예,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가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됐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의 의식은 특별자치도의 전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수용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마치 특별자치도의 전체인 양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중앙정부와 정치권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말씀이시네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의 사무입니다.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내년부터 강원 특별자치도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다음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제주만이 가지는 독점적 지위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고착화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변경하려고는 자치단체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이번에 도입하면서 그러한 기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선도적, 시범적 역할도 해보겠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의 동의도 과제인데 이제 그렇죠.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동력을 얻으려면 예. 어쨌든 행정 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들이 다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또는 도입에 대해서는 다 공약으로 제시됐거든요.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문제인데 어쨌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겠다고 하는데 그에 반대할 도민들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러한 강론적인 부분에서의 도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오영훈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 뭐 자치구역 조정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게 한 차례 주민투표를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차례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지역 갈등이 더 그렇죠. 커지게 되고 또 다른 주요 현안들이 묻힐 수도 있어서 또 이것도 우려가 제일 있어요.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주민투표 대상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주민투표 대상이죠. 그다음에 2024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그럼 자칫 4년간 오영훈 도정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칫하면 오영훈 도정을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것으로 딱 정한 후에 중앙정부가 주민투표할 때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한반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처럼 4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예. 그 모형을 가지고 예.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오영훈 당선인이 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고 또 하나 중앙에 대한 정치력이라든지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제주도민들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놓고 도민 사회 간의 갈등, 역량 분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정말 다시 부활할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